코리아 예언, 대한민국은 끝났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2050년, 2070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요. 대한민국은 15대 경제 대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15대 경제 대국에도 못 들어가면 이게 지금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어요. 지금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가 안 됩니다. 1.96%, 1.96%.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경제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2% 성장들을 못하잖아. 2% 성장을. 그러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2.2%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0.7% 마이너스 0.7%까지 성장을 했고요. 2021년에는 4.3%를 성장했지만 2022년에는 2.6%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1.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을 평균을 해봤더니 1.96%예요.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은 큰일 났구나.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0% 성장률도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피크, 다시 말해서 정점에 섰다. 여기에서는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충격적인 숫자죠.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96%면요. 대한민국의 성장은 더 이상 없다.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졌다.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의 성장 열차였습니다. 1979년만 하더라도 8.7%씩 성장하고요. 1982년에도 8.3%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 있잖아요. 1998년에는 마이너스 5.1%를 성장했지만 99년에는 11.5%를 성장할 정도로 난리를 쳤고요. 2000년에도 9.1%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2009년에 0.8% 성장했지만 2010년에는 6.8%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마이너스 0.7% 성장하더니 2021년에는 겨우 4.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성장률이기 때문에요. 전년에 마이너스 0.7%를 성장하면 그 해에는요. 이게 폭등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말입니다.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돼요. 부서졌다. 최악으로 부서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보면 주요국보다가 우리가 낮아요. 일본은 올해 2% 성장한다. 미국은 2.1% 성장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4%에 그칩니다. 그나마 프랑스는 1.0%, 영국은 0.5%, 독일은 마이너스 0.5%보다는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1.4%라는 숫자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잠재 성장률을 보면
올해가 1.9%입니다. 1.9%.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예, 물가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예, 그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 풀지 않고란 뜻이에요. 돈 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이 1.9%예요. 그러면 충격적이죠. 내년엔 더 심각합니다. 1.7%입니다.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잠재 성장률이 1.9%거든요. 우리나라 1.7%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멀쩡할까요? 멀쩡하단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저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잠재 성장률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노동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노동의 요소는 굉장히 심각하죠. 심지어 말입니다. 저출산은 0.7까지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꼴등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본 요소 이게 투자 안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인구가 주는데 투자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총 요소 생산성도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노동 투입 요소를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은 0.7이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은 0.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래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마이너스 0.2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노동 투입 요소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본 투입 요소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6. 그나마 자본 투입 요소는 잠재 성장률에 기여하는 요소가 큽니다. 그나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도 1.6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1.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 그냥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생산성이 말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최악이에요. 예, 2022년 기준입니다. 근로시간당 GDP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74달러입니다. 이게 OECD에서 조사했거든요. 예, 독일도 68.5달러고요. 프랑스는 65.2달러입니다. 영국은 60.5달러고요. 일본이 48.1달러인데 대한민국은 43.1달러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최악이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생산성이 올라가야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잠재 성장률의 3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은 주요국 중에 꼴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본 투입 요소는 지금 점점 떨어져서 기여도가 1.4%포인트로 떨어졌고요. 심지어 노동 투입 요소는 최악입니다. 마이너스 0.2%포인트까지 오히려 노동 투입 요소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미 말입니다. 2050년에도요. 대한민국이 세계 15대 경제 대국에서 빠졌습니다. 2050년에도. 그런데 2075년에 가면요. 더 최악이 됩니다. 얼마나 최악이 되느냐. 여러분 15대 경제 대국을 보자고요. 뭐 중국, 인도, 미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가 월등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5위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6위가 됩니다. 지금은 파키스탄은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이 올라가고 이집트, 브라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러시아나 프랑스까지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진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표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롱런하면서 생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지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피크 코리아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표로 봐서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이요 내로남불하는 지도자들보다는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내로남불하면서 내 거를 중시 여기는 지도자는요 앞으로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침몰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은요 많은 경쟁력을 아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죠. 원자력도 그렇죠. 바이오도 그렇죠. 건설도 그렇죠. 방위산업도 그렇죠. 어느 나라 못지않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융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대로라면 실사구시를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맨날 정치 싸움하고 이념 싸움하고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세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잖아요. 투자은행들은 여러분 냉철합니다. 왜 냉철하느냐. 대한민국에 투자했을 때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분석함에 있어서요 그 어떤 경제기관보다도 지독하게 분석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투자했을 때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고 뒷걸음질을 칠 때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못 얻는 걸 반드시 감안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알아서요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저는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야 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말고요. 저는 깨어나더라도 항상 실사구시거든요. 실사구시.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지 대한민국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오늘도 말입니다. 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관진 TV도 앞으로 계속 외쳐서요. 지도자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바뀌도록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가 좋은 자료들 만들어서요.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게끔, 또 여러분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